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일기예보에는 저녁 오후 6시부터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굶으면서 12시 반에 자전거를 끌고 탁 운동하러 나갑니다. 근데 한 30분쯤 달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형,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옴팍 젖었어요. 비가 꽤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일기예보가 또 너무 잘 맞아도 그것도 왼수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지. 그 하늘에 내리는 걸 어떻게 알겠노? 비가 오면 안 나가면 되지. 왜 비 올 때 나가서 자전거 타면서 일기예보를 탓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 살이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는 지난 시간에 자율신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상 체온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높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나요? 라고 질문을 바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질병 걸리지 않고 질병 없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면역학에서는 과립구 60%, 림프구 35%, 매크로파지 5%,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 상태를 면역력이 높다, 면역력이 좋다, 야 면역력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것은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한쪽으로, 즉 과립구 60%, 35%가 60% 플러스, 예를 들어 65%, 이 림프가 30%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65가 됐다가 30이 됐다가 35로 되고 65에서 60으로 내려오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살면서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고정돼 있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낮이 있고 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이 면역력이 저하돼서 저체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때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력이 낮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나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젊은 아새끼들은 면역력 관계없이 그냥 체온이 높으니까 그 새끼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이 먹으면 뭔가 여기저기 아프고 어깨 쑤시고 등짝이 아프고 치질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면역에는 두 가지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세포의 이상 변화를 감지하는 오래된 면역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선천적인 게 있다면 또 후천적인 얘기는 자동적으로 있다는 건지 아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왜? 그게 음양의 조화니까. 후천적인 면역 시스템은 외래 항원, 즉 살면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래 항원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직체계,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역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는 어떠한 면역 체계들로 우리가 면역을 유지하고 있느냐? 나이가 들면서 후천적인 면역 체계는 작용이 약해지지만, 즉 살면서 외래 항원에 대항하는 새로운 면역 체계 조직은 약해지지만 선천적인 면역 체계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젊었을 때는 뭐 먹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새로운 면역 체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살아가지만 나이 먹으면서는 오래된 면역 시스템이 중심이 돼서 체내의 이변을 감시하고 외래 항원에 대응하게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에 관여되는 것을 예를 들면 눈물샘, 이 눈물샘이 작동이 되면서 이 뭐 안구 질환이나 모든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또 편도선, 이 음식물, 아시겠어요? 음식물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항원에 대응하고, 또 우리가 먹어서 이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또 장내에서 이 새로 생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 음식물 먹은 걸로 인해서 이 노폐물 찌꺼기들, 또 생활하면서 피로물질이 누적돼 쌓였던 피로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혈전으로 남아 이런 것들을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간 기능이 활성도 여부에 따라, 아시겠어요? 또 장내 이 장기들, 이 내장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살아간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내 세균총, 동의보감은 하월 가만이라는 얘기를 먼저 번에 했어요. 그것은 뱃속이 따뜻하면 병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뱃속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러한 과립과 림프구, 매크로파지가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내 세균총이 균형을 이루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면역 시스템과 나이 먹어서 면역 시스템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지금 면역력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자기의 면역력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튼튼하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체온을 재보면 돼요. 체온이 면역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 혀 밑에 보면 36.5대 36.8도가 정상이고, 겨드랑이는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직장 똥구멍이 36.5도에서 37도, 그 다음에 이 심부 체온, 이 내장의 온도는 37.2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체온을 재봐서 체온이 낮아지면 다양한 질환이 생긴다. 즉 혈관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다양한 질환이 생겨. 그 제일 먼저가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신체가 가장 활발하게 기능을 하려면 장내 온도는 37.2도씨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야. 혈관을 수축 이완시켜 가면서 열의 방출을 통제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깨져버리면 열 방출 통제를 못해서 몸이 차가워져요. 즉 심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것은 심부 체온이 37.2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 뇌나 내장 같은 곳에 온도가 2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효소가 활성화되고 대사활동이 활발해지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온도가 37.2도입니다. 그래서 대사활동, 신진대사나 기초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월 가면서 뱃속이 따뜻해야 된다고 수없이 있어요. 100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뱃속이 따뜻하도록 노력하면 100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질이 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과립구가 위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성질난 채로 손을 한번 대봐 얼굴에. 그러면 차갑습니다. 그럼 내가 수족냉증이 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전부 다 맨정음 싸늘해요.
그 사람들은 약물의 과용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쓰면, 약을 많이 복용하면 면역력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약을 끊어야 된다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세계적 면역학자 아보도르 박사가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우리 몸에 지금 성질난체로, 즉 아까 얘기했던 과립구가 60% 플러스, 예를 들어서 65%인 경우,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화농성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심기양,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불안초조 긴장되면서 수족냉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게 과립구와 우회시, 승질이 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어깨 축지 여기가 막 두툼하게 올라요. 그걸 버팔로 험프라고 그래. 나중에 어깨가 아파요. 등짝이 아프다고 그래. 이런 상태가 되면 림프구는 30%로 내려와요. 이거 65%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림프구가 35% 마이너스가 30% 되면 이물질에 대한, 또 이 이물질이나 암세포를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성질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질나면 암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질난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이게 조화 균형을 맞추려고 부교감 신경이 갑자기 활동이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이건 갑자기 의욕이 저하돼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멍청해져요. 이것도 역시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어느 한쪽이든지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으면, 과립구가 많던 림프구가 많던 한쪽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저체온 증상이 발현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 저하 시에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도 많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암, 궤양성 질환, 당뇨병, 그 다음에 통풍, 갑상선 질환, 급성폐렴, 중수염, 화농성 편도염, 그 다음에 구내염, 여드름, 피부질환, 피부색소 침착, 주름, 동맥경화는 약 14종이 그냥 생겨. 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거, 심근경색, 고혈압, 어깨결림, 요통, 신경증, 류마티스, 변비 등 7종. 보면 대충 쉬어보니까 21종이. 이거 외 모든 질환이 과립과 림프,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저체온이 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병에 관련돼 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면역력 저하 시에 자연치유력이 작용하지 않아 질병이 쉽게 잘 낫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면역력 저하 시에 자연치유력이 작용되지 않아 질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 자연치유력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자연치유력에 이 몸을 스스로 이게 치유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그게 약이야.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안 고쳐지는 이유가 계속 약을 놓으니까. 그래서 몸이 차가워서 결국은 그냥 사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젊은 아새끼들은 약 먹어요? 안 먹잖아. 차이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긴장으로 인해서 불안, 초조, 긴장, 불면, 이런 것들, 정신적인 질환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부교감신경이 우위했으면 건강하네. 그것도 아닙니다. 조화 균형이 맞을 때 건강해요.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사람의 몸 내부는 모든 것이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양, 아시겠어요? 과립과 림프구, 그 다음에 신경계, 호르몬계가 전부 다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자율신경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그게 오장육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조화 균형을 유지하면 자율신경계는 자동적으로 맞춰집니다. 그럼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그게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을 줄여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과립과 림프구 매크로파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질 내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